네, 다음은 이종환님, 네, 합격 후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139회 필기 합격한 이종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심정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처럼 앉아서 남들 합격 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도 언젠가 저기에서 언제 서보나라는 그런 갈망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이제 CS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년간 그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그 구축 사업에 대한 PM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공이나 뭐 DB나 이런 데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상 그 참여를 해서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풍부하게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막상 그거를 또 이 필력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사 공부할 때 이런 자기의 경험을 이제 녹여야 된다라는 거를 늘상 기술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기술사님들이 이제 멘토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붙는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기술사 공부 기간이 총 14년입니다. 예. 46세 시작을 해서 올해 60세에 끝냈습니다. 아직 면접은 남아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저희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큰딸이 올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4년 동안이 제가 꾸준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뭐 지방에 내려가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2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맥이 끊기고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 3년 후에라든가 그렇게 뭐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기숙사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 계속 도전했던 동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선택권이 점점점 좁아져요. 내 선택권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너 나가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목숨을 연장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저한테 어떤 선택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숙사에서 이제 도전을 한 거고요. 14년 동안의 그 진행을 하면서 왜 저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포기 진짜 하고 싶었고, 힘들 때면 에이 이 공부 왜 시작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진짜 매 기수사님들이 멘토님들 그러잖아요. 터널을 막 뚫고 있는데 조금 바로만 긁으면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기를 하면 내가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명이서 같이 조로 해서 그 기숙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토도 하고 그 모든 뭐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저 빼고 7명이 다 기숙사가 됐어요. 맨 마지막에 기숙사가 된 사람이 122회에 가은성 기숙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 저 혼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다른 또 조원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앞서서 최영경 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공부 방법들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며 어떤 마음 자세며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다 제쳐두고 그냥 제가 어떻게
기술사 공부를 해왔는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 방식은 주간 모의고사는 꼭 참여한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웬만하면 진짜 누구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주간 모의고사는 꼭 참여했습니다. 여기 BP반을 와서 참 좋았던 것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이 다른 사람의 이제 답안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내가 왜 6점을 맞았는데 이 사람은 왜 6.3을 맞았을까? 그 0.3 차이가 뭔지 그거를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월간 모의고사 참여하기 싫죠. 저도 참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려고 그러면 가야 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매일같이 월간 모의고사 보러 나오면 실전을 본다, 본고사를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간 모의고사를 쳤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 자기의 단점이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더 보강해야 되는지가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월간 모의고사는 아주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 루틴인데요. 매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게 일요일 날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월요일 날은 항상 리뷰를 했습니다. 꼭 답안지를 가지고 어떻게 리뷰를 했냐면 모범 답안을 올려주시잖아요. 그 모범 답안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 답안하고 쓴 거하고 모범 답안에 나온 거하고 차이점을 계속 분석했어요. 내가 뭘 덜 썼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썼는지, 내가 뭘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 잘못된 부분을 쭉 도출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암기장이 각 그 도메인별로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도메인별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주간 모의고사나 월간 모의고사 때 나한테 없는 암기장이 없는 토픽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토픽 수를 쭉 늘렸어요. 마찬가지로 타 학원의 모의고사, 월간 모의고사는 이제 메토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달 들어가서 거기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다 정리해서 제 암기장에다 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쟤는 공부하는 거는 처음 초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퐁당퐁당 공부를 했어요. 하루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피곤하다. 그러면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합격에 뭐 가깝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딱 쓰면 이 루틴, 그러니까 공부하는 루틴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전철 1시간, 그 거리 동안에 이제 패드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 마흔 초반에, 마흔 뭐 그 중반에 할 때는 새벽 2시까지도 했었어요. 그때는 워낙 퐁당퐁당으로 했기 때문에 뭐 소실되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좀 연배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나이가 늘어나니까 12시 넘기면 그 다음날은 이 맥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전까지 어떻게든 한 3시간, 4시간은 하려고 무진하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30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7시까지만, 저녁 7시까지만 100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시계 있잖아요. 그 100분 맞춰서 100분 동안에는 다른 짓 하지 않고 그냥 암기장만 막 파고 들었어요. 그리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셀테도 하고 목차도 잡고 뭐 다른 모범답안도 뭐 보고 그다음에 뭐 주기동 같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100분 단위로 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토픽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번 주차가 이제 소공이다 그러면 소공에만 매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DB다 그러면 DB에만 매달리시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주차가 넘어가면 처음에 했던 소공이 한 달 뒤로 넘어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 머리에다가 계속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이라도 보면서 계속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차나 뭐 1교시에 3단락, 서술역에 4단락 어떻게 써야 될지, 1단락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걸어 다니면서나 아니면은 좀 머리가 아플 때, 머리를 좀 식힐 때 그거를 좀 상상해 보거나 뭐 이렇게 했고요. 주로 이제 아침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회사에 이제 부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아침에 남습니다. 예, 꼭 일하는 척 하면서 전자신문이나 보안뉴스, 뭐 인공지능 신문, 보안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기술의 마지막 부분이라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하여 있는 뉴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공부방입니다. 그 옷방을 그냥 한 구대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서 이제 쓰는 건데요. 그 모니터에 있는 게 저기 엑셀로 된 제 암기장입니다. 이 암기장이고 그다음에 주위에 이제 그 포스트잇을 쫙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잇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토픽을 적어갖고 거기다 키워드 적어서 다 붙여놓고서 번호 오갈 때나 이렇게 외운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저 포스트잇 뭘 적어놨냐면 매주차에 그 기숙사님 멘토링 할 때 너의 고칠 거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추가해야 되느냐 그거를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매주차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보완하려고 무적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늘상 이 부족함이 뭔지를 항상 보고 그 다음에 암기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만 반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쓰기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봐서 그냥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쓰면서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라이즘 무척 오래 다녔잖아요. 2019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받은 이제 노트, 이 공책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책을 한 학기, 그러니까 한 과정 동안에 그 한 권을 다 이렇게 연습장으로 다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7개를 지금 현재 7개를 소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목차도 찾고 아니면은 뭐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 그 필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뭐냐 도형들을 이제 모은 건데요. 제가 모범 답안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 도형을 잘 하신 분들 여기에 그것들을 다 캡처를 해서 예, 그 파워포인트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총 7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한 72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보는 거는 그냥 제가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좀 공부하는 게 약간 지루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남들은 어떻게 도형을 그렸는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력을 좀 모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의 그 내 표현력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표현력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기서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적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 앞단에 제가 처음 시험 본 게 98회에 처음 시험을 봤거든요. 그게 경기기계공고에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을 경기기계공고에서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60점 넘는 것은 이제 표기를 따로 했지만 여기에 이제 추이를 보면은 제가 1교시하고 4교시가 워낙 약했어요. 1교시는 이제 그 전에 BP반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700개, 80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커버리지가 토픽이. 그래서 1교시를 본 곳에서 볼 때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냐? 문제 13문제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3문제, 4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소설로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교시를 썼다라고 하면 1교시 끝나면은 휴, 다행이다. 이제 커버했어. 이제 서술형 들어가면 돼. 왜냐? 서술형은 그냥 소설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이제 3교시까지 어느 정도 버텼잖아요. 이제 3교시까지 하면은 심이 다 소진이 됩니다. 4교시 쓸 때는 거의 이제 정신력으로 쓰는데 그때 임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마지막 교시니까 버티기만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교시하고 4교시가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5회 때 아마 이 정도의 BP반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5회, 36회 보면 53점이잖아요. 그때 이제 남은 기술사님이 커버리지가 너무 모자란 것 같다. 예, 커버리지 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 그다음에 월간 모의고사에 있는 토픽, 새로운 토픽들을 계속 추가해서 예, 계속 돌려가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 1교시 이제 점수가 이제 안정권 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4교시도 마찬가지로 3교시까지 저희가 쓰잖아요. 주간에. 저한테 도움 많이 됐거든요. 3교시 쓰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3교시 들어가면 거의 힘을 다 써가지고 4교시 쓰는 거가 진짜 힘이 모자랐던 상태인데 3교시 쓰는 것까지 이제 이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 139회 같은 경우는 3교시 쓰는데도 꼭 2교시 쓴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4교시도 예, 가뿐하게 예, 썼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 셀테도 1년 넘게 했고요. 마인드맵도 여러 가지로 그려봤고요. 여기에 또 도는 도구들은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장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초기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불편한 학원 주차에 불참하기 이게 뭐였냐면 아시겠지만 저는 네트워크하고 CA를 되게 싫어했어요. 외우기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차가 되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냥 강의하는 것만 듣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퐁당퐁당 하니까 저한테 발전성이 없더라고요. 또한 월간 모의고사도 그냥 뭐 한 과정에 두 번씩 정도 보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는 한 번은 안 봤어요. 한 번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안 보고. 그리고 초기에는 진짜 멘토님 말 하나도 안 따랐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쭉 했는데 진짜 돌이켜 보면은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도와주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나한테 지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언젠간 저한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 도움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약속이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하루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꼭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간혹 가다가 물어봐요. 공부 잘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거는 잘 되고 못 되고 뭐 있느냐?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했어요. 예,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많은 것들, 요령을 많이 찾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패턴은 되게 좀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토픽 늘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늘리고 반복하고 쓰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떠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뇌에 박힙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서 그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제가 6월 달 월간 모의고사 때 56점을 받았어요. 하고 그 점수를 보면서 야, 이거 합격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자체적으로 나름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멘토님 말 따르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합격이라는 놈이 몰래 제 뒤로 와가지고 제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고요. 합격이야 하고. 저는 이번에 합격할 줄 진짜 꿈에 몰랐거든요. 시험 39회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부터 다시 공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서 그냥 앞만 보고 140회만 보고 달려갔죠. 달려가는 과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이라는 놈이 나도 모르게 와서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합격할 줄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계속 정진을 하다 보면 저처럼 저보다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요. 외워서 쓰지는 않고 그것을 계속 눈으로 익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 패턴을 만들면 좋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제 도형 패턴이 따로 갖고 있어요. 이제 3단으로 하든, 일반적으로는 3단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쓰는 이제 부분이니까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도형을 잘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최영림 같은 경우는 진짜 도형을 잘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도형을 많이 참조해서 그분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똑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무의식적이라도 쓸 수 있게끔 계속 눈으로 계속 보면서 익힌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4시간? 평일날은 4시간, 하자라고 저하고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다짐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 시간에 제가 그 전철이 한 52분 걸리거든요. 한 번에 가는 게. 그럼 거기서 이제 패드로 보고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거의 종점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빨리 하면은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 이제 책상에 앉아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아, 할당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게 거기 비중을 토픽에 이제 셀테로 해서 그거를 모아놨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서 이제 토픽에 대한 A라는 토픽이 있으면 키워드가 뭐다라는 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쓰는 시간은 할당을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셨어요? 따로 별도는 두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그 공책에다가 공부하면서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뭐 쓸 시간을 할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